자, 우리 HLB 좀 볼까요? 그죠? HLB가 어느 정도는 저점을 이렇게 잘 다져주는 그런 분위기죠. 역시 HLB는 떨어지든 올라가든 앞으로 많이 달려요. 저희 유민님이 많이 잘라주시기도 하고 저 많이 자르는데 HLB의 공매도 좀 먼저 볼게요. HLB 찍은 지가 이제 2년이 넘어요. HLB만 찍은 지가. 한번 또 많이 줄었네요. 그죠? 37% 찍었다가 0.7% 줄었고. 엘생 같은 경우 6%대면 많이 심한 건 아니죠. 예전에 엘생이나 HLB가 원체 두 자릿수로 공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공매도가 많이 줄어든 편이죠. 사실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그 리보세라님에 관한 그 1차 저기 관한 1차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죠.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라 할 커미션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오겠죠. 그죠? 뭐라 하는 게 까먹었네 그거. 기술 이전 용가 뭔가 그런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 걸 떠나서 리보세라님에 대한 그 행보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전혀 변함이 없고 흐름이 좋은데 단지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알려드렸지만 항상 HLB의 저점이 2만 5, 6천 원대 여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나중에라도 여기를 찍고 나가게 되면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항상 모든 주식은 이런 게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이 있게 되고 이거를 첫 번째는 20개월선이죠. 얘를 깼을 때 추세가 깨져요. 두 번째는 5개월 찍고 올라가야 되는 목표는 또 깨져요. 그러면 완벽하게 예전에 아주 오래된 바닥까지 오게 되는데 이거를 깨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가 이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세력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를 찍고 돌아 나갔을 때 첫 번째 5개월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안착하고 돌아 나가는데 여기서 사게 되면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사는 거고 5개선 뚫어주고 안착하고 뛰나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HF는 똑같아요. 2월 1을 갖고서 이렇게 11월 달에 이제 떨어지면서 제일 급락이 났었는데 바닥 찍었죠. 그 원리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역시나 5개선 맞고 떨어지고 있죠. 여기가 목표가기 때문인 거예요. 대신에 이거 뚫어주게 되면 두 번째 목표가 20개월선 즉 36,000원대가 되게 돼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을 지금 깨고 있죠. 대신에 이렇게 변곡점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추세를 턴해주는 자리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주식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에 대해서 아무리 조사해봤자 큰 의미 없어요. 어차피 리보세라님 행보는 변함이 없어요. 자, 저번 주 저점이 얼마였냐? 3만 원대였는데 이렇게 변곡점 자리인 거예요. 이번 주도 이걸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좀 지지부진하긴 해도 역시나 추세를 크게 깨진 않고 있죠.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공간이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잘 찍었기 때문에 추세를 돌려서 나갈 확률이 크고 엘센 같은 경우가 추세가 조금 더 좋아요. 일단 수급결선도 안 깼지만 금방 알려드린 대로 일단 5개월선을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엘센은 뚫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엘센은 뚫었는데 뚫으면 제가 20개선 맞고 떨어질 거라고 그랬죠. 딱 떨어졌어요. 20개선 맞고. 대신에 추세는 턴이 돼 있고 5개월선이 1,900원만 안 깨면 돼요. 즉 엘센은 장기적인 지표인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봉에서도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5선만 깨자면 되고 특히나 20주선 즉 조정의 끝이 일봉에서도 21선으로 보듯이 주봉에서도 20주선을 보거든요. 20주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에서는 뭐 잘 타고 올라갔고 오면이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흐름이 좋은 거고. LG가 좀 빠르죠. LG가 셋 중엔 제일 빠른데 월봉에서 보면 5개선 위에 있죠. 지금. 이 친구는 60개선 기준으로 매수매수 지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 올라가죠. 그래서 5개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5개선 자리가 12,300원이에요. 저 자리만 깨면 되고 주봉에서 이제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종가상 5주선과 1선이 올려놓으면 역시 추세가 다시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잘 살아날 거예요. LT는 그냥 박스권이죠. 여기 10,000원대부터 이렇게 13,400원까지 박스권이고 월봉에서 이 공간에서 잘 모아나 가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것 같아요. 한 번에 사지 말고 꾸준히 사는 게 좋고 일단 샀으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가만히 냅두는 게 좋아요. 엄연히 박스권에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박스권 중간이라 좀 애매하긴 한데 이 10,000원대가 너무 좋은 기회고 뛰면 아마 13,000원에 14,000원대가 박스권 형성이 돼 있다. 이 기준을 갖고 매수매도 진행하시면 돼요. HLB 글로벌은 엄연히 우하향이죠. 자, 알려드렸죠. 첫 번째 뚫어줘야 될 자리가 5개월선이 아직도 5개월선 못 뚫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매달 꾸준히 산다든가 시간적인 긴 텀을 갖고 그냥 분할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우선 근처에 있는 데다가 일봉에서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크게 없죠. 뭐 이제 작은 거래량 변화가 생겼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가격은 메리트는 있어요. 언제 싸거든요. 주식은 무조건 왼쪽산에 사는 거라 했죠. 제가 여기 왼쪽산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자, 그런데 우측산 중간에 건들지 말고 예전에 제가
HLB 글로벌이 20개선 깼을 때 엄청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다가 요 패대기로 먹었어요. 사람들한테. 네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응? 왜 위험하다고 그래? 너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20개선 깨자마자 폭락해버렸죠. 얘만 그리냐? 아니에요.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전부 다 20개선 깨자마자 다 폭락했어요. 삼성전자도 20개선 깨자마자 폭락. SK하이닉스도 20개선 깨자마자 폭락. 삼성전기도 20개선 깨자마자 폭락. 모든 주식은 20개선을 기준으로 월봉에서 깨게 되면 폭락을 해요. HLB도 제가 20개선 깰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떨어진 거고, L생도 20개선 깨자마자 떨어진 거고, LJ도 20개선 깨자마자 떨어졌죠. 자, 그래서 예전에 HLB 글로벌도 제가 당연히 20개선 깨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따 어쨌거나 떨어질 줄 올라갈지 어떻게 한다고 이걸 많이 먹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5개월선 돌파 한짝을 해줘야지 추세의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나가야 되고, 첫 번째 목표가가 60개월선, 두 번째 목표가가 당연히 20개월선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노터스는 그런 의미에서 20개선 절대 깨면 안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20개선 가격이 4,673인데 안 깨고 있죠. 이거 깨면 안 돼요. 이거만 깨지 않으면 매수해볼만 한 거고. 신라젠이 어느 정도 떨어져 바닥 다지긴 하고 있는데 추세가 전환된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5주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지만이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데 아직도 5주선을 못 돌려놓고 있고 추세가 우하향으로 쭉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했다가는 바닥을 못 찾고 위험해지겠죠. 자, 박셀바이오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 다지긴 했는데 그냥 투바닥이죠. 5개선 회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3,100원만 깨자면 매수를 하네요. 이 친구는. 대신에 뭐 바로 뛴다거나 이런 보장은 없어요. 단지 33,100원을 깨지 않으면 월봉에서 다중바닥이죠. 언제부턴가 이 가격들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죠? 이 가격을 지켜주는 건 제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인들이 지키겠죠. 어떤 주식이든 간에 HLB도 25,000원 이게 맞고 잘 안 떨어지죠. HLB도. 그러면 어떤 주식이든 간에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다중바닥을 형성한다는 건 누군가가 이 가격이 오면 매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가격이 왔는데 매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매수해주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주인이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완바닥, 첫 번째 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네 번째 바닥 이렇게 자꾸 확인을 시켜주는 종목들이 비교적 안전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SBS 콘텐츠업이라든가 XINC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얘기해 드렸는데 이런 친구들이 바닥에서 날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다중바닥권 누군가는 지켜준다는 거죠. 박셀바이오는 누군가가 33,000원대를 잘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NC트론은 그 5개선 위에 있죠. 지금 HLB 그룹주하고 친해요.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도 거래량이 잘 들어오게 돼 또 뛸 확률이 크죠. 대신에 NC트론은 재무가 나빠요. 재무가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자, 재무가 안 좋아서 일이 터지는 건 본인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자, 신신제약은 5개월선 위에 있죠.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되어 있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죠. 흐름이 좋고 명문제약도 아직도 위치가 낮죠. 여기 뭐 어디 가겠어, 그죠? 물론 5개선 깨면 안 돼요. 대신에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온 이력이 있고 제가 사실은 이 친구를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이 수익이 났는데 역시나 한번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거치고 눌러주고 또 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 대신에 제약주가 지금 주도주로 들어와 있진 않아요. 시장에 매일 살펴보기 때문에 보는 거지 엄연히 제약주가 주도주에 있진 않아요.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강약품의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 돼 있기 때문에 역시나 꾸준히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자, 이제 HK 이노엔도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죠. 낮고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엄연히 대량거래 들어와 있으니까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HK 이노엔은 뺄 거예요. 왜 뺄 거냐면 이게 바로 급등한다기보다는 오래 걸릴 거라 뺄 거고 다른 종목들을 많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새로 갖고 와야 돼요. 이제 자, 바이젠스를 봅니다. 월봉 해치를 보면 굉장히 낮죠. 5개월선 위에 있어요. 주봉에서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과 턴 완벽하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웬만한 종목들은 20주선 뚫어주기가 힘들거든요. 뚫었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20선을 깨지 않는 한 어딜 가냐? 이전 고점은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에 발맞춰서 앞전에 대량거래가 빵 터졌고 또 들어왔죠. 뺑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숨어 들어갔을 때 뛸 확률이 굉장히 큰 거고 21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일약품이 뭔 일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월봉에서 5개월선을 단단히 지켜주고 있죠. 추세가 살아있어요. 자, 주봉에서도 20선 안 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전에 뭐 화이자로 역든 뭘로 였건지 모르겠지만 대량거래가 터졌죠.
그냥 눌러주고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 공간을 잘 버텨주는 게 중요했겠죠. 이 공간. 그래서 지금 정배열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잘 뛸 수 있는 거라 잘 보고 계시고, 제일 파마올리스도 그냥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데 요게 월봉에서 5개월선이에요. 주식은 월봉에서 5개월선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는데 작게 올라간 친구는 아니에요. 제가 제일 파마올릭스 얘기한 지가 여기기 때문에 지금 꽤 올라와 있어서 지금 싼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손절 라인 잡고 하시고, KP의 생명과학은 지지부진하긴 한데 천만 다행인 게 월봉에서 5개선 안 깨고 있지. 5개선 깨면 확 떨어져요. 5개선이 얼마냐면 4,700원. 다행히 한 20원 차례 안 깨고, 근데 이거 깨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나이티드 제약하고 이건 뺄게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좀 지지부진할 건데 주식은 굉장히 싸요.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구바이오 제약은 아직도 월봉에서 5개선 위에 있죠. 즉 장기적인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바이오 제약은 아직은 꾸준히 보셔도 되고, 바디텍 매드는 이시면 깨긴 했어도 주봉을 잘 보셔야 돼요. 아직 그 이선 위에 있죠. 자, 월봉에서 5개월선이 얼마냐면 1,900원이냐. 1,900원만 안 깨면 돼요. 대신에 1,900원 깨면 안 돼요. 주식은 싸요. 주식은 싸고. 이렇게 앞전에 뛴 이력이 있어서 제대로 들어왔죠. 이게 한 번 더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제약주가 지금 시장에 주도적으로 들어와 있진 않아요. 바디텍 매드도 뺄 거예요. 다른 제약주를 갖다 놓을 거예요, 제가. 자, 신테카 바이오를 봅니다. 로봇 관련주죠. 로봇 관련주인데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아요. 목표가는 찍었어요. 단기 목표가. 자, 주봉에서 수급주선 맞았기 때문에 제가 5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그랬죠. 원래 60주선이 이렇게 강력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그래서 변곡점 매물대를 하나 그려놨거든요. 여기가 돼요. 여기서. 어제 정확히 안 깼죠. 앞으로도 이 가격대 깨면 안 돼요. 깨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체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어서 띠락률이 크고. 자, 제가 프레시바이오로직스하고 프레시바이오파를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어제 그냥 날라갔습니다. 바이오로직스가 몇 프로 갔냐면 어제 순간 18% 갔다 왔고, 바이오파마가 순간 몇 프로 갔냐면 28% 상한가 갈 뻔했어요. 왜 저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거냐면 제가 알려드렸죠. 이 친구도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 파마도 낮아요. 굉장히 파마 낮죠.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프레시바이오파마나 로직스를 여기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싼 가격에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던 거예요. 있는데 이제 자꾸 올라가죠. 특히 근간에 어제 뛴 이유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뉴스를 믿지 말고 앞에 매집봉이 잘 터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뛴 거예요. 누가 뛰었냐? 이분들이 띄운 거예요. 뉴스 때문에 뛴 게 아니라 이분들 때문에 뛴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오늘 그냥 날아가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눌림목 줘서 5일선 근처가 오거나 땡땡이 그리게 되면 다시 매수. 대신에 깨면 손절이에요. 이제 꽤 올라왔으니까. 대신에 21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뛸 수 있고, 파마도 기다렸다가 바로 사지 말고 이렇게 음봉으로 하루 이틀 떨어지면 눌림목 줄 때, 떴다가 눌림목 줄 때 하시는 거예요. 뚱 떨었죠. 원래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좋았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매수. 뛸 때 팔면 돼요. 절대 내동 매매거나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잘 떴어요. 자, 지노맨 컴퍼니를 보려고 그래요. 월봉에서 보면 5개선 즉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죠. 다시 프레시바이오 형제들처럼 우리가 주식을 여기서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엄청난 바닥권에 있고 꽤 몇 개월 동안 다중바닥을 형성했어요. 이런 친구가 5개선 위에 올라탔죠. 대신에 재무는 빵점이에요. 재무의 리스크는 있어요. 주봉에서 이동평균선 3개를 뚫어놨고 우선 위에 있죠. 추세나 흐름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일봉에서 대량거래가 빵 터졌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음봉 떨어지거나 2, 3일 옆으로 음모로 가면 다시 매수. 어디 가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지금 프레시바이오로직스나 프레바이오파마 한 것처럼 빵 때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대신에 재무는 빵점이니까 이 부분은 본인 분들이 반드시 감당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토부 2차관이 철도 얘기를 했어요. 철도 기업하고 해외 진출 지원방안 모색한다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멤버님한테 한번 얘기해 드렸었는데, 철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대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뭐 알로코, 데아티아이, 푸른기술, 대오엘, 리노스, 우원개발, 동아지질 전부 다 바닥권에 있는데, 우크라 재건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도로나 철도예요. 원래 인프라가 구축이 되려면, 도시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려면 무조건 도로가 먼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길이 깔려야 가서 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 관련주들이 그런 수를 많이 볼 수 있고, 철도 관련주들 우리나라를 보면 어쨌거나 철도 인프라는 아직도 필요하고, 특히나 해외도 어떻게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철도 관련주들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모아나가셨을 때 철도 관련주는 좋은 수익을 거둘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시청자분들, 멤버님들 오후에 꼭 성공 투자하시고, 자, 새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은 일단 이제 오래 계신 분은 잘 아시는데 제가 썸네일이 하나 뜰 거예요. 물론 요새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썸네일이 잘 안 떠요. 멤버십을 들어가시면 8시 30분에 노란 썸네일이 하나 뜰 건데 이건 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보셔야지만이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종목들 막 유엔젤 같은 거 날라가기 전에 다 얘기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노란 썸네일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니까 항상 있어요. 멤버십 방 가면 노란 썸네일이 항상 있으니까 아무 때나 보시면 돼요. 직장생활 끝나고 저녁 때 보셔도 되고 주무시기 전에 보셔도 되고 이따 8시 30분에 제가 장초만 잠깐만 썸네일을 띄워드릴 거예요. 요거 클릭하시면 8시 반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오늘 시장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좋은 수익권에 있거나 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8시 30분에 우리하고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님들 이따 8시 30분에 봬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